중동 최대 소수민족 쿠르드, 인구만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생각보다 거대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만의 나라가 없어서 중동에서 늘 소수민족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나라 없는 민족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쿠르드 반정부 세력에 이란 서부 장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쿠르드족이 누구길래 트럼프가 손을 내밀었다는 걸까요? 사실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반짝 존재감을 드러냈다가 분쟁이 끝나고 나면 버려지는 비운의 역사를 반복해왔는데요.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된 건지 빠르게 살펴보면요. 쿠르드족은 과거 다인종, 다문화를 포용하던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까지는 나름 자치권도 인정받으며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고 곳곳에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열풍이 불자 쿠르드족 역시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차 대전 직후 영국이 독립국가를 약속하면서 꿈에 한 발 다가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영토 문제와 자국 내 분리 독립을 우려한 튀르키예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기에 쿠르드족 거주지 일대에 대규모 유전까지 발견되자 영국은 태세를 전환, 쿠르드족의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그 결과 쿠르드족은 국가 수립에 실패했고 이들은 각각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이란으로 흩어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의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전쟁 직후 새로운 국경을 그은 각국 정부가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을 불온한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탄압했거든요. 실제로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어 사용을 금지하고 고유 문화를 억압하고 나섰고요. 이란은 아예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곳에는 군인들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족이 이란과 내통했다며 화학무기까지 동원해 쿠르드족 18만 명을 대량 학살하기까지 했는데요. 후세인은 또 지난 88년 이라크 북부 할라브자 쿠르드족 마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해 5천 명을 학살하고 7천 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쿠르드 인구가 가장 많은 튀르키예는 좀 괜찮았으려나 싶지만 튀르키예 역시 쿠르드족을 산악 튀르키예인으로 부르는 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에 반발하는 쿠르드족을 늘 내부 결집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왔습니다. 쿠르드족이 폭발력이 있거든요. 쿠르드족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결집, 모멘텀 그런 동력이 생기면 독립국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집권 세력은 반대하고 억압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던 쿠르드족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바로 2010년대 중동을 휩쓸었던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레반트 일대가 혼란스러워지자 이 틈을 노린 IS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미국과 서방 세력이 IS 격퇴를 명분으로 참전을 결정했지만 지상군 파견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서방을 대신해 IS에 맞서줄 지상군으로 낙점된 게 바로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실전 경험도 풍부한 편인데다가 종교적 신념으로 움직이는 여타 무장단체와는 달리 자치권을 위해 무기를 들었거든요. 또 무엇보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라서 정치적 부담이 덜했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실제로 쿠르드족은 IS와의 전투로 공식 사망자만 10,000명을 넘어설 만큼 그야말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이 흘린 피해 대가는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는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너무 많은 돈과 장비가 들어갔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을 아예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미군이 사라지자 이때다 싶은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명분은 테러 조직 소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병력을 빼면서 튀르키예가 시리아 북부로 들어갈 길이 열렸고 그 결과 미국과 함께 싸웠던 쿠르드 주도의 시리아 민주군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미 의회에서도 트럼프가 충성스럽게 싸운 우리 쿠르드 동맹을 배신했다라고 공개적인 비판을 했었고요. 이런 배신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 사태에서 지상군 투입 문제가 거론되자 트럼프가 또다시 쿠르드족에 손을 내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전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는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백악관도 이런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and should not be written. 하지만 백악관 설명과는 달리 이란 내 쿠르드족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쿠르드족은 왜 다시 트럼프와 손을 잡으려 하는 걸까요? 기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이 거의 무너지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이란계 쿠르드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원했던 자치 확대 혹은 연방제 수준의 정치적 공간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창이거든요. 자기네들의 염원이었던 자치권 확대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합을 선언한 이란계 쿠르드 무장 세력은 대략 5,000에서 7,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내 반정부 세력 중에서는 그나마 잘 조직된 집단으로 평가되지만 그래도 훈련도나 무장 상태를 놓고 보면 여전히 민병대 수준에 불과해서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지원이 없으면 도시 하나 점령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아무리 이란 정권이 지금 약해졌다고 하지만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가 정권 교체에 결정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그래도 돌아가려면 지상군 파견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부터 정권에 대해서 대항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 변수로는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서름을 삼켜야 했던 쿠르드족. 과연 쿠르드족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원하는 이란 정권 교체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